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바로 은빛지성 8편, AI로 추억을 기록하는 방법입니다. 네, 스마트폰 속에 그냥 잠자고 있는 사진들 많으시잖아요. 이걸 이제 AI로 활용해서 영상이나 디지털 앨범처럼 뭔가 특별한 기록으로 만드는 법을 알아볼 거예요. 특히 시니어 분들도 이거 나도 할 수 있겠는데? 하고 느끼실 수 있게 좀 쉬운 방법들에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그 소중한 기억들을 직접 하나의 작품처럼 만들어 보는 것. 네, 이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참 흥미로운 주제인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기억은 흐릿해질 수 있지만 이 디지털 기록은 오래 남으니까요. 이 자료를 보면 AI 기술이 단순히 그냥 편리함을 넘어서 여러분의 추억을 어떻게 더 의미 있고, 감동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생각보다 훨씬 쉽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 접근성, 그게 참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그럼 먼저 사진 몇 장으로 이야기를 만드는 방법부터 좀 살펴볼까요? 자료에서는 구글 포토, 랩미니, 또 캔바 같은 앱들을 추천하고 있더라고요. 구글 포토는 알아서 날짜나 인물별로 정리를 잘해주고요. 랩미니는 좀 오래돼서 흐릿한 사진이 있잖아요. 그런 걸 선명하게 만들어준다고 하고, 캔바는 사진들을 모아서 콜라주나 스토리북 만들기에 좋다고 나와 있네요. 특히 그 시니어 팁이라고 해서 딱 5장, 5장의 사진만 골라서 캔바 템플릿으로 예를 들면 계절별 손주 사진 콜라주 같은 거 만들어 보라고 제안하거든요. 왜 하필 5장일까요? 이게 너무 많으면 오히려 복잡해서 그런 걸까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5장 정도면 사실 부담 없이 시작하기 딱 좋고요. 또 각 사진에 담긴 그 이야기에 좀 더 집중하기도 쉽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 AI가 단순히 사진을 그냥 보관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레미니로 젊었을 때 찍었던 좀 흐릿한 사진이 갑자기 선명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단순히 화질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어쩌면 잊고 있었던 그 시절의 감정이나 분위기까지 다시 느끼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AI가 기억의 조각들을 다시 이렇게 조립해서 새로운 가치를 불어넣는 셈이에요. 와, 기억을 재조립한다. 표현이 되게 와닿는데요. 그럼 다음 단계는 사진 여러 장으로 영상을 만드는 건데요. 사실 영상 편집은 왠지 좀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네, 좀 그렇죠. 전문가 영역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 자료 보니까 캡컷이나 아니면 캔바에 있는 동영상 템플릿을 쓰면요. 사진 한 3장에서 7장, 그 정도만 골라 넣어도 꽤 그럴싸한 영상이 그냥 뚝딱 만들어준다고요. 네, 맞아요. 배경음악도 막 자동으로 들어가고 제목만 할머니가 고른 우리 가족 앨범 이런 식으로 짧게 넣으면 완성된다니 이거 정말 간편한 거 아닌가요? 바로 그 점이 정말 매력적인 거죠. 그 정적인 사진들이 갑자기 생동감 있는 이야기로 바뀌는 거니까요. 자료에 나온 사례도 되게 인상 깊었는데 그 손주 생일에 어릴 적 사진이랑 짧은 편지, 심지어 목소리까지 넣어서 영상을 만들어줬더니 아이가 할머니 최고 하면서 엄청 감동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아, 네네, 봤어요. 결국 기술 자체가 주는 편리함보다도 그걸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 따뜻한 감정적 연결, 소통, 이게 훨씬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죠. 어쩌면 세대 간의 다리 역할도 할 수 있고요. 맞아요. 감정적인 연결,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소리를 더해서 추억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네이버 클로버 노트 같이 이렇게 말을 하면 글로 자동으로 바꿔주는 앱이나 아니면 TTS라고 하죠. 텍스트를 입력하면 기계가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읽어주는 기술, 이걸 활용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릴 적 살았던 동네 풍경은 이랬어. 이런 이야기를 직접 녹음한다거나 아니면 영상에 사랑하는 우리 손주에게 같은 짧은 메시지는 목소리로 넣는 거죠. 한 30초 정도? 그 정도의 짧은 이야기만으로도 이게 아주 특별한 선물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목소리를 더한다는 건 그 기억에다가 사람의 온기를 직접 불어넣는 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어요. 단순히 과거의 이미지를 눈으로 보는 걸 넘어서 그 익숙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그 순간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경험, 이건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지거든요. 나중에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아주 개인적이고 또 소중한 유산이 되는 거죠. 네, 그러네요. 유산이라는 말, 이렇게 정성껏 만든 사진, 영상, 음성 기록들은 이제 네이버 마이팍스나 구글 드라이브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 있잖아요. 거기에 나만의 디지털 추억 서랍 같은 폴더를 만들어서 보관하면 좋다고 자료에서 조언하고 있습니다.
AI를 또 날짜나 인물별로 자동 정리도 어느 정도 해주니까 관리도 편하고요. 결국 이 모든 과정이 의미하는 건 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의 소중한 기억의 큐레이터이자 창작자가 될 수 있다는 거겠죠? 네, 정확합니다. AI는 어디까지나 그 가능성을 열어주는 도구일 뿐이고 그 중심에는 결국 여러분의 이야기와 감성이 있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이 AI 도구들은 여러분의 소중한 추억을 뭔가 새롭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기록하도록 돕는 참 친절한 조력자 같아요. 자료의 마지막 문장이 딱 그거였죠. AI는 여러분의 기술적인 도우미일 뿐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추억을 멋진 작품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자료는 주로 이제 과거의 추억을 보존하고 또 재구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편리한 도구들이 단순히 과거 기록을 넘어서서 우리가 현재, 바로 지금 이 순간들을 경험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식 자체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이제는 소중한 순간을 예전보다 훨씬 쉽고 또 풍성하게 기록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오늘은 또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그걸 생각해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를 기록하고 소통하는 방식의 변화. 네,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생각할 거리를 주시는군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 자료를 깊이 있게 탐색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